여러분 안녕하세요. 샤를 세환이 오늘 전쟁기념관에 왔습니다. 오늘요 여러분들 뭘 소개해드릴 거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현역인 폭격기를 소개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바로 B-52 폭격기입니다. 잘하면 100년 동안 쓸 수도 있는 그런 폭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B-52 폭격기를 설명해 주실 귀한 분 모셨습니다. 전쟁기념관 서원주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하면 100년 쓸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100년 이상 쓸 수 있다고 아, 생각합니다. 100년 이상? 야, 이거 노인 학대도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좀 쉬고 있으니까요. 아, 쉬고 있으니까. 아, 근데 저는 이 B-52가 사실 주한미군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해 상시 배치된 이런 폭격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전시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있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세 나라밖에 없대요. 맞습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이게 여기 우리나라 이 전쟁 말번에 전시될 수 있었던 거죠? 저희 전쟁기념관이 1994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네. 1989년도에 전쟁기념 사업회가 설립이 되면서 네. 그 당시에 이제 초대 회장으로 계셨던 이병영 회장님이 네. 세계적인 전쟁 박물관이 생기니 미군 측에서 이걸 좀 공유를 해달라라고 합의를 하면서 네. 미국에 있던 비행기를 국내에 들여오게 됐습니다. 서울 용산동 일가 옛 육군본부 자리에 전쟁기념관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1990년 9월에 착공해 93년 5월에 완공할 예정인데 야외 전시장에는 B-52 폭격기를 비롯해 그렇다면 이게 일본에도 없고 네덜란드도 없고 파푸아뉴기니에도 없어요. 세 나라만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이거 보려면 근데 보니까요, 이게 사실 저도 B-52 항상 화면에서나 봤거든요. 직접 보니까 크긴 크네요. 예. 굉장히 크죠. 근데 이게 굉장히 설명할 게 많을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이 B-52 재원을 한번. B-52형의 재원은 전폭이 47.7m, 가로가 56.4m에 높이가 14.74m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대 수평 속도는 약 시속 957km로 알려져 있고 항속 거리는 16,0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다고 알려진 B-19보다도 한 1.5배 정도 크다고 보실 수 있고요. 아, 예. 엔진이 무엇보다 8개가 있기 때문에 엔진, 요거 우리가 온다고 해서 저 카바를 지금 뗐습니다. 보니까 카바를 떼서 엔진 보여준 게 아니라 엔진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략 자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엔진을 제거하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이왕 들어오는 거 좀 엔진 좀 몇 개 좀 껴서 주지. 그럼 우리도 한번 엔진 좀 뜯어보게. 그렇죠. 아, 근데요. 네. 부장님, 이게 또 첫 번째 카드라고 벌써부터 나옵니다. 네. 전시물로 들어오는데 네네네. 소련에서 반대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아무래도 전략 자산이다 보니까 네. 서로 간에 소련과 미국이 합의를 해서 동결을 했는데 그러한 것이 한반도로 들어온다면 네. 소련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죠. 전시한다고 들어와서 이거 실전 배치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본 거군요. 예, 그렇게 할 수 역시 냉전은 냉전이군요. 네네. 하지만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전시를 할 수 있었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전까지 미국 특히 제트 폭격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종석의 콕핏이 전투기 같은 콕핏이었어요. 근데 B-52부터는 여객기 같은 콕핏으로 바뀌었죠.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공구 참모총장이 네. 개발에 개입을 많이 했는데 네. 앞뒤로 배치를 하면 네. 조종사의 피로도가 높아진다라고 그렇죠. 해서 나란히 앉을 수 사이드 바이 있도록 사이드로 하고. 맞습니다.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바꾸게 된 것이죠. 자, 근데 부장님, 네네. 이거 B-52 어마어마한 개발 비하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썰이긴 한데요. 네. 이 당시에 이 개발에 참여한 그 설계자들이 네. 그 연구실이 아니라 네. 호텔방에서 모여서 갇혀가지고 며칠 만에 이것을 개발을 해서 네. 도면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엔지니어는 갈아야지 맛이에요. 믹서기에 넣고 엔진을 막 갈아! 그럼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근데 사실 그런 비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B-52의 가장 대표적인 실전 어딜까요? B-52 하면 뭐니 해도 베트남 전쟁이죠. 베트남전이죠. 베트남 전쟁이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한다면 라인데커 작전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네.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고 하면서 닉슨 대통령이 라인데커 작전을 통해서 네. B-52를 북베트남에 보내서 네. 거기에 하노이라든가 이제 폭격을 하게 되죠. 이른바 북폭이었죠. 북폭이었죠. 예, 맞습니다. 예.
북베트남에 폭격을 당하니까 네. 북베트남이 위기를 느끼고 사회 기반이 마비가 되니까 평화협정에 나오는 계기가 된 그러한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B-52가 한번 뜨면 파리 평화협정이 열립니다. 파리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야 그거 좀 그만하라니까.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때 북베트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업국가였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시설들이 해안가에 있었거든요. 해안가에서 B-52가 쓸고 난 다음에 미주리가 거기다 함포 사격을 하면 모든 산업기관이 다 없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논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폭격을 했거든요. 베트남이 뭐라 그랬냐면 아무리 논에다가 폭격을 해봐라 벼는 또 자라. 안 자랍니다. 왜? 이틀에 한 번씩 오니까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베트남한테는 밉고 공포스러운 존재가 바로 이 B-52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었죠. 이게 원래 핵 투발을 하는 폭격기였는데 네네. 이게 베트남전에 투입되면서 이게 재래식 폭탄을 이제 투하게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카페트 밤빙은 B-52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D형 같은 경우에는 네. 빅벨리라 그래서 재래식 무기를 많이 네.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했기 때문에 융단 폭격에 최적화된 그런 아. 비행기를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아이고. 근데 부장님 그다음에 네. 전설에 기초되다 보니까 네. 카더라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근데 폭격기잖아요. 네네. 폭격기인데 미그 22를 잡았대요. 네네. 미그 22 어떻게 잡았? 이게 진짜입니까? 폭격기가 전투기를 잡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럼요. 그 라인데커 작전하고 네. 또 연결이 되는데요. 네. 라인데커 제2작전 때 네. B-52가 계속 북베트남 넘어가고 네. 하노이로 넘어가니까 엄청난 방공망을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미국이가 숨어 있다가 저고도에서 이제 B-52를 잡으려고 오다가 요격을 했군요. 예. 그러다가 후방에 걸려서 격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북베트남 공군 조종사들이 아직 풋내기가 많았습니다. 커다란 폭격기가 있으니까 저거의 후미를 따라잡자 이렇게 가다가 꼬리 기총한테 잡힌 맞습니다. 거예요. 꼬리 기총이 뭐냐면 그냥 기총이 아니라 나름 조종 레이더 장치가 있습니다. 그거에 잡힌 거예요. 얜 몰랐어요 그걸. 그냥 쏘나보다. 난 못 맞히겠지. 왜? 난 제특이니까. 꼬리 기총 사서 생각하죠. 야 너무 코스로 오는데 한번 쏴볼까? 당겼거든요. 어머 순식간에 오렌지 불덩이가 되면서 떨어진 거였습니다. 꼬리 기총 사수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훈장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은성 무공훈장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 폈지. 은성 무공훈장이고 인생 폈죠. 그리고요 부장님 요 기체가 들어왔을 때 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밀리터리 매니아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이거 보려고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습니다. 많이 오십니다. 지금도 오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꼬리 기체 번호 같은 거 딱 찍어서 네네. 이것도 추적하는 그런 팀이 또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보니까 55년에 만들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확인할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저쪽으로 가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가보시겠어요? 가시죠. 예. 타이어를 보시면 예. 여기 숫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예. 무슨 뜻이냐면 56년도에 30번째 주에 생산된 타이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0번째 주로 따지게 되면 약 56년 7월에 생산된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체는 55년도에 만들어진 건가요? 그래서 그 이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 기체를 견뎌야 하는 이 타이어 프레임 이런 것도 보면 저 랜딩기어 네네, 프레임 랜딩기어죠. 보면 굉장히 육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역시 이런 대형 기체를 견디려면 이 정도는 돼야겠죠. 거기다가 또 폭탄을 탑재하면 그렇죠. 예. 네, 오늘 지금 부장님 덕분에 우리가 이 B-52 전략 폭격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개량형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네. 100년 이상 진짜 갈까요? 이게 저 지금 H형까지 나와 있는데 네. 새로운 기체가 개발될지 잘 모르겠고요. 네. 현재 보관되어 있는 기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병력 운영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직 최후의 조종사가 태어나지 않은 게 맞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전쟁 기념관에서 전략 폭격기의 대명사 B-52를 한번 수색해봤습니다. 수색 완료!